방사선 방어의 목표. 방사선 방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무래도 ICRP 위원회에서 제시한 이 권고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ICRP 권고문에 나온 그 문장을 고스란히 옮기는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리한 건 ICRP 60번인데 ICRP 60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이 바로 이 ICRP 60에 근거를 두고 ICRP 60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그 이후로 ICRP 103번이 나왔긴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이 ICRP 103번을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 숫자 같은 부분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걸 ICRP 103이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ICRP 60을 이용해 설명을 합니다. 막상 ICRP 60과 ICRP 103을 비교해 보면은 뭔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용어가 좀 바뀌고 세세한 숫자가 바뀌긴 했지만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ICRP 60을 사용하나 ICRP 103을 사용하나 이런 방사선 방어의 목표 같은 이런 부분은 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용어 차이만 있지 A라고 표현하던 걸 B라고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런 정도 차이만 있지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CRP 60에서 제시한 방사선 방어의 목표를 보면 방사선 방어의 목표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유익한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 자, 이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어떤 뜻이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 방사선을 사용하는 걸 필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 즉 방사선을 쓰는 것 자체를 필요한 정도는 맞겠지만 일단 방사선 사용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방사선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 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방사선의 사용 자체는 부당하게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지만 이 쓰는 방사선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 부분이 방법인데 어떻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방사선 방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 결정론적 영향은 피폭 선량을 문턱값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결정론적 영향을 아예 발생 장차를 방지하고 확률론적 영향은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즉 앞에서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결정론적 영향은 피폭 선량을 문턱 선량 이하로 유지하고 확률론적 영향은 적절한 수준까지 낮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ICRP 60에 나온 얘기입니다. 결정론적 영향은 문턱 선량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턱 선량 이하로 피폭 선량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발생 자체를 막아버리고 확률론적 영향은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발생 확률 자체는 있으니 이 발생 확률을 최대한 적절하게 유지하겠다. 즉 합리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합리적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알라라라는 겁니다. 이 알라라가
정확한 뜻을 보면은 낮게. 어떻게 낮게 하냐? 이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만큼, 달성 가능한. 그러니까 달성 가능할 정도로 이유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낮춘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확률론적 이항의 발생을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게 유지하는 것. 이걸 알라라 라고 표현합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이슈를 보다 보면은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은 무조건 작게 해야 돼, 최소화해야 돼 라고 대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알라라의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달성 가능한 범위, 즉 그 사회에 경제적인 요건이 충분하다면 혹은 사회적인 인식이 더 낮은 선량을 요구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만큼, 즉 달성 가능한 만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세계 탑급이면은 당연히 더 낮추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게 이걸 강요하는 건 올바른 알라라의 접근 방법이 아닌 거죠. 알라라는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행위와 개입은 용어 설명인데 ICRP 60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라는 단어와 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행위라는 단어는 방사선 피폭이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활동, 즉 방사선을 사용하는 활동을 행위라고 합니다. 개입은 이와 반대로 방사선의 피폭을 줄어들게 하는 활동, 이걸 개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방호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 선원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얼마나 두껍게 방사선 차폐체를 설치해서 이 방사선을 막아야 되는가, 이 계산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는 선원 중심의 평가, 두 번째는 개인 중심의 평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원 중심의 평가는 여기에 선원 하나를 설치를 하면은 이 주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고려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경로 중에 가장 이 사람이 이 선원에 가까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이 근처에 가장 오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표인으로 선정해서 이 사람만 이 사람에 대한 피폭 선량을 충분히 줄일 정도로 차폐를 하게 되면은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기준을 만족할 거야. 즉, 이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을 할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선원 중심의 평가입니다. 기준은 보통 선량 한도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방사 선량이 얼마나 세고 그럴 때 차폐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선량 한도를 만족한다 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선량 한도를 만족하고 이 방사선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정도 방사선 맞는 건 괜찮아 라고 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받는 피해가 더 적기 때문에, 즉 이 방사선에 대한 사용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거에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선원 중심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선량 한도가 20인데 지금 우리 회사는 좀 회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 차폐체를 더 두껍게 해서 얘를 2까지 낮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회사가 작아서 2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고 한 기준 맞춰서 한 15까지만 낮출게. 자, 이 정도 기준 만족. 이렇게 하면은 서로 요구되는 차폐
폐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줄이는 것도 합당한 거고요. 이렇게 15까지밖에 안 줄이는 것도 역시 합당합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회사의 경제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게 최적화 시키는 거고, 작은 회사는 이 정도로 줄이는 게 최적화 시키는 거죠. 즉 최적화 평가도 이렇게 선원 한계를 놓고 이 주변을 얼만큼 차별할 것인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 중심 평가는 뭐냐? 한 회사에 방사선언을 사용하는 위치가 한 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동선이 이렇게 하루에 지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선원 옆에서 1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 선원 옆에서 5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 선원 옆에서 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여기 1시간 있을 때 피폭량, 여기서 5시간 있을 때 피폭량, 여기서 2시간 있을 때 피폭량을 모두 더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선량 한도가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개인의 2개 이상 존재하는 방사선언을 모두 고려해서 이 사람의 행동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많은 피폭을 실제 당했어, 그리고 이게 기준에 만족해? 라는 걸 평가하는 게 개인 중심의 평가고요. 이때 평가하는 기준이 선량 한도가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순서가 약간 잘못됐는데,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정당화와 최적화와 선량 한도의 의미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로 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원칙을 확인합니다. 역시 이건 ICRP 60에서 ICRP 103으로 옮겨오면서 용어가 약간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된 용어는 ICRP 103에 있는 용어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ICRP 60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보면은 용어가 비슷합니다. ICRP 103에서는 정당화 원칙, 방호 최적화 원칙, 선량 한도 적용 원칙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옛날 ICRP 60에서는 정당화 대신 행위의 정당화, 그러니까 정당화 원칙 대신 행위의 정당화, 방호 최적화 원칙 대신 방호의 최적화, 선량 한도는 변동 없음.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정당화, 최적화, 선량 한도라는 용어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당화란 무엇인가? 정당화는 방사선을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해로움보다 방사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 라는 게 정당화입니다. 이렇게 해보다는 이익이 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함으로써 빨리 이동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 이로움을 크게 하고 해로움을 적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추가되는 거죠. 만약에 조금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이 교통사고 위험이 터무니없이 증가한다면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도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로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로움보다 훨씬 해로움이 작아야지만이 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선원 중심의 평가에서도 방사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방사선을 조금이라도 맞기 때문에 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폐체가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져서 해로움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이 해로움보다 이득이 더 크다면은 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게 정당하겠죠. 그래서 선원 중심의 평가는
정당화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당화 원칙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선원 중심으로 평가한다. 선원 하나를 놓고 사람을 놓고 이 두 개의 관계만 평가를 해서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평가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방어 최적화 원칙, 보통 최적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최적화가 최적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알라라입니다. 최적화는 뭐냐? 피폭이 발생하는 가능성, 이 피폭이 발생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이 방사선의 피폭량의 크기, 이걸 최대한 낮게 한다. 여기서 잘못된 거죠. 최대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한다. 그럼 어떤 게 합리적이냐?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수준이 그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게 하는 것, 그게 최적화입니다.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이라면은 이건 돈을 한 100만 원, 1000만 원 쓰더라도 방사선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알라라 원칙의, 즉 최적화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혹은 좀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방사선이 좀 맞더라도, 저기 차폐체가 좀 얇더라도 방사선을 직접 사용하는 게 그 사회에는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최적화 원칙 알라라는 그 사회나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인자, 예를 들면 국민의 의식,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최적화 평가를 할 때도 선원 하나 놓고 사람 하나 놓고 이 차폐체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거죠. 당연히 차폐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건이 뒷받침될 때만 이 최적화가 힘을 얻는 거죠. 즉 사회적 경제적 규모에 따라 이 최적화의 결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선량한도는 조건이 계획 피폭 상황에서 사람 한 명의 전체 선량이 권고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고하는 한도라는 게 이게 바로 선량 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예외가 환자 의료 피폭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피폭은 이 의료 피폭으로 인한 피폭량을 제한할 경우에 환자의 진료 및 치료라는 이 의료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피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의료 피폭이 제외된 계획 피폭 상황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의료 피폭이 제외된 계획 피폭 상황이 뭘 얘기하는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방사선 작업으로 인한 피폭량, 이게 바로 계획 피폭 상황입니다. 사실은 계획 피폭 상황에 일반 방사선 사용을 위한, 이게 계획 피폭 상황이면요, 이 중에 절반이 방사선 사용을 위한 피폭이고 이 중에 절반이 의료 피폭인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피폭이 이상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의료 피폭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번이 하나, 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피폭, 이게 바로 이걸로 인한 총 선량이 선량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량 한도 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방사선은 차폐체가 얇을 수 있고 어떤 방사선은 차폐체가 두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폐체 두께를 다 고려해서 이 사람의 심지어는 동선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이 주변에 거주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게
선량한도 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언 하나하나를 설치할 때 이미 선언 중심의 평가로 정당화와 최적화를 확인을 하고, 이게 각각 설치될 때마다 이 정당화와 최적화를 각각 평가를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기 개인 중심의 선량한도도 각각 평가를 하는 게 이 접근 방법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처음에 선언을 설치할 때, A 선언을 설치할 때 정당화와 최적화에 의해서 이 A 선언을 설치를 할 거고요. 또다시 새로운 선언이 추가될 때 역시 정당화와 최적화에 의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C 선언이 추가될 때도 역시 정당화와 최적화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1시간, 5시간, 2시간 있는 사람도 고려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만 8시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도 고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5시간, 여기서 3시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선언별로 다른 시나리오를 갖는 사람을 모두 평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선량한도를 만족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게 이 선량한도, 이 선량 방사선 방호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